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강 수업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을 수업해 보도록 할게요. 총칙에서 이 공공주택 특별법의 목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결국은 우리나라에는 공공주택이 많지가 않은데 이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가지고 규정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결국은 왜 만들었냐 규정을 서민 주거 안정, 그다음에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가지고 이 공공주택 특별법을 만들게 됐던 거죠. 그럼 공공주택이란 어떤 거냐 볼 수가 있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을 투입해 가지고 법률에 따라 건설을 하거나 매입을 하거나 임차해 가지고 공급하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주택이라는 게 공공주택기금인데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서 지원을 받게 된 돈으로 매입하거나 임차해서 공급을 한다. 건설하거나 매입하거나 임차해서 공급을 하는 주택을 얘기하고요. 임대는 임대한 후에 분양 전환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임대한 후에 분양 전환. 이게 뭐 5년 임대하고 5년 지나서는 분양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죠. 이것도 공공임대주택이 되겠고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 되겠는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공 분양주택이 분양이다. 분양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공공주택에는 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공공건설 매입 임대주택. 공공주택 사업자가 직접 건설을 해가지고요. 보급을 하는 게 공공임대주택이다. 그럼 공공 매입 임대주택은 뭐냐? 공공 매입 임대주택. 공공주택 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않고 매매나 취득을 해가지고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공공 매입 임대주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공공주택지구라고 있죠. 이거는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가지고요.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전체 공공주택이 전체 주택수 중에 100분의 50이 이상이 되고 지정하고 고시하는 지구를 공공주택지구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정 고시해야 되겠죠. 이게 공공주택지구다. 공공임대주택은 100분의 35 이상 전체 주택 호수에 뭐 5,000세대를 지으면 뭐 35%. 그 다음에 공공분양주택은 25%, 100분의 25 이하 이렇게 되는 거죠. 공공주택사업을 한번 볼게요. 공공주택 지구조성사업은 이거는 지구조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주택 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고 공공주택 건설 사업은 말 그대로 건설하는 사업이고요. 공동주택 매입 사업은 매입을 해서 공공주택 사업을 하는 거다. 공공주택 관리 사업, 공공주택을 운영 관리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분양 전환 이거는 뭐냐면은 공공임대주택을 주택 공공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임대하고 분양 전환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주택은 반드시 몇 년을 임대해주고 분양 전환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5년 임대,
후 분양해주겠다. 뭐 이런 내용이죠. 준주택의 준용을 한번 볼게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아니면 주택도시기금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건설, 매입, 임차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법에 따른 준주택인데 이제 준주택으로 준용한다. 이 법에 나와 있는 내용에 비추어서 준주택으로 준용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 해당하는 조들이 엄청 많아요. 예, 그래서 그건 생략을 했고 준주택으로 준용한다 이런 내용인데 준주택이라고 부르겠다. 공공임대주택을 한번 볼게요. 공공임대주택. 이거는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 공공임대주택인데 입주자 자격에 관한 세부 고시사항이 있게 되죠. 그래서 영구임대, 임대 아파트, 공공임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영구임대 아파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지원받아가지고요. 최저소득계층들을 위해 가지고 50년 이상 영구적인 임대를 한다. 50년 이상 영구적인 임대를 목표로 하는 거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지원받아서 최저소득계층의 주거 안정 50년이 중요한 거죠. 50년 이상 영구적으로 임대를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두 번째 국민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여기도 마찬가지 재정을 받아가지고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서 자금을 받아요. 그리고 저소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50년, 30년까지 나왔죠 지금. 세 번째 행복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 주택도시기금 지원받아가지고요.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주거 안정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행복주택이요. 통합 공공임대주택, 주택도시기금에 자금을 지원받아가지고요. 최저소득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보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이게 통합 공공임대주택이 되겠고요. 장기전세주택, 서울시에서 하는 거죠. 꼭 서울시뿐만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을 받아가지고 전세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시프트라고 하죠. 시프트. 전세 계약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이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5년 임대를 살고 분양을 받을 수 있다고 했죠. 근데 꼭 기간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 목적으로 임대하는 아파트다. 기존 주택 등 매입 임대주택을 볼게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가지고요. 뭐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면은 관계없죠. 그러니까 그 해당이 되는 주택을 매입을 해가지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가지고 수급자나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그리고 기존 주택 전세 임대주택, 요것도 주택도시기금 자금 지원 받아가지고요. 기존 주택을 임차해서 여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그리고 분양임대주택을 볼게요.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중에서요.
분양, 전환, 공공 임대주택 중에서 임대보증금 없이 분양 전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이다. 분납이에요. 이게 분양이 아니고 분납 임대주택이다. 분납 임대주택. 예, 그래서 임대주택의 종류가 한 9가지나 되죠. 9가지. 예, 영구는 50년, 국민은 30년,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1000년, 이런 분에게 행복주택이고요. 그러니까 9가지가 된다. 9가지.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공공주택 공급 관리 계획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주거 종합 계획 및 시도 주거 종합 계획 시 이 공공주택 공급 관리 계획을 반영을 한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도지사는 주거 기본법에 따라 가지고 주거 종합 계획을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하게 되죠. 수립을 하게 되죠. 그 공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이 돼야 된다. 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 그리고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 수립. 이렇게 이제 수립을 직접적으로 해보는데 공공주택이 원활한 건설 매입 관리를 위해 가지고 10년 단위로 주거종합계획을 만들고 5년마다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역별, 수요계층별 공급에 관한 사항이 있어야 되겠고요. 공공주택이 지어지면 공공주택 재고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 공공주택 공급이나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리고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으면은 계획을 설계해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공공주택의 공급관리 수준에 대한 평가. 그래서 공공주택 공급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가지고 지방 자치단체별로 공공주택 공급관리 수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거를 평가 결과가 나오면은 공공주택 공급이나 관리 계획에 반영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런 반영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따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공공주택의 재원, 세제 지원 등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세출 예산에 반영을 해요. 공공주택의 돈을 세출 예산에 반영을 하고 조세를 감면해 주는 걸로 또 반영을 하게 되죠.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층, 장애인, 고령자, 신혼부부, 저소득층에게 주거 지원을 필요해서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주거 안정을 위해 가지고 취득과 관련된 비용, 또 국세나 지방세 관련된 비용을 조례로 정해서 감면해 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주택도시기금 우선 배정을 한다. 주택 건설, 공공주택 건설 매입할 때 우선으로 배정을 해줘야 되고요. 네 번째는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우선 공급을 한다. 개발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먼저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고려해서 우선적으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국가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인데 요것도 이제
소유한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때 주택법에 따라 가지고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이나 임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공공주택 사업자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공공주택 사업자 지정. 국토교통부 장관이 할 수가 있어요. 공공주택 사업자 지정은. 그러면 누구가 되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이 되고요. 두 번째는 공공주택 사업자의 선정 방법. 공동 시행을 위한 협약이 있었다면은 요거 공공주택 사업자의 선정 방법, 절차 이런 것들을 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서 고시를 하게 된다. 공공 택지지구의 지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공공 택지지구의 지정. 공공 택지지구의 지정을 보면은 주택지구의 지정, 또 주택지구를 지정하려면 제한을 하게 되겠고요. 지정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택지지구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거나 또 변경, 해제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할 수가 있고요. 주택지구의 제한. 공공주택 사업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지구 지정을 제한할 수가 있고요. 변경, 해제도 제한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주택지구의 경계선이 하나의 필지로 관통하는 경우, 이미 주택지구 지정으로 주택지구 밖에 토지나 건축물의 출입이 제한이 됐다. 그러면서 사용가치가 감소하는 경우, 주택지구의 변경으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 감소하는 경우, 이런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요. 공공주택 사업을 계속 추진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이것이 추진하기가 너무 곤란하다. 이랬을 때 변경 해제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토지이용 합리화를 위해서 변경이나 해제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정 등의 절차를 보면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60일 이내 심의를 완료해야 되고요. 기간 내에 심의를 완료하지 못했을 때는 심의가 다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심의가 다 됐다.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공공주택이 필요한 곳에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가지고 공공택지 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 주거소득 향상을 도모해서 국민의 쾌적한 주거 생활의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 방식은 어떻게 몇 가지 방법이 있는지 한번 보면은 사용 및 수용 방식이 있어요. 그러면은 공공택지지구 지정 단계에서는 역량평가를 하죠. 모든 역량평가를 하게 되는데 공공택지지구 지정 제한을 하게 되고요. 먼저 관계기관의 사전 협의가 있어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주민 의견 청취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어야 되고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크게 3단계로 사업 추진 절차를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가 공공주택지구 지정 단계이죠. 그럼 두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인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단계가 지구 단위 계획 승인 단계, 지구 계획 승인 단계죠. 그러면 그 단계가 어떤 절차가 있나 살펴보면은 공공주택 사업자 지정을 하고요. 지구 계획 승인 신청을 하게 됩니다. 관계 기관에다가 하게 되죠. 시군국 협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심의를 하게 되고, 그게 심의가 나면 지구계획 승인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3단계가 있죠. 3단계 사업 시행 단계. 공사를 착공하고 공사 준공 및 준공 검사를 하죠. 그리고 기반시설 인수인계, 사업 준공 및 보고가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사업 추진 절차인데 단계별로 이제 절차가 또 나눠져 있는 거죠. 그 단계가 끝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그 다음 단계에서 절차가 이루어지게 돼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를 보도록 할게요.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돼요. 먼저 설치를 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죠.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심의위원회 구성을 했으면 위원장 1인이 있어야 되고요.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 가지고요. 3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위원들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을 부위원장으로 할 수가 있고요. 위원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주택지구 또는 공동주택이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관할부서장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건축, 교통, 환경 이런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 위원장이 여기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이 또 되겠고요. 여러 가지 위원회 위원들의 자격 조건이 있죠.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도 있게 되죠. 그래서 이 공공주택사업지구는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고요. 승인할 땐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할 수가 있는데 여기도 서류를 첨부해야 되고요. 또 이제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출 서류를 제출 기간 안에 제출하라고 지정을 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심의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제출을 받게 되면은 요 관계기관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심의 결과를 반영해서 관련 계획을 승인해야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주택의 건설과 매입을 볼게요. 공공주택의 건설,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먼저 사업계획 작성을 해가지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변경을 한다. 사업의 계획에 대해서 그럴 때도 똑같이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공공주택하고 민간주택을 같이 건설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민간 분양주택 건설에 대한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승인을 할 수가 있다. 승인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공공주택 사업자의 기존 주택 매입. 공공주택 사업자가 뭐 건설만 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지어졌던 거를 뭐 매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매입을 해볼 수가 있다. 그리고 부도 임대 주택을 매입을 한다. 이거 이제 짓다가 주택을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이걸 매입을 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만들겠다 하는 게 이제 부도 매입 임대주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공공주택 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매입을 할 수가 있죠. 이미 지어진 부도는 아니고 이거는 이미 완공된 주택을 매입을 해가지고 공공주택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공공주택 사업을 매입을 할 수가 있다. 근데 단독주택, 다층, 다가구 주택을 매입을 할 수가 있고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것만 매입을 할 수가 있고, 매입은 국토교통부의 어떤 승인이 떨어져야 매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공공주택 사업자의 건설 중에 있는 주택. 그러니까 공공주택 사업자가 짓고 있는데 이것도 매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임대주택의 인수.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이 있는데 그것을 인수받아가지고 공공임대주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기존 주택의 임차를 볼게요. 공공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임차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가 있다. 임차의 임차죠. 임차의 임차가 되겠지. 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할 수가 있고요. 요것도 이제 이런 공공주택 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해가지고 별도로 그 내용에 따라서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요. 가구 수가 5명 이상인 가구, 이런 데는 살 수가 없다 이거죠. 매입을 할 수가, 임차를 할 수가 없다. 공공주택본부 및 관계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이 필요하다. 공공주택본부의 설치, 효율적 지원을 위해 가지고요. 국토교통부의 공공주택본부를 설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필요한 사항이 있다 그러면 이것들을 이대로 실행을 하면 되고요. 관계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이 또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공공주택본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은 중앙행정기관에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장이 주택 관련 연구기관의 장, 시행자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 파견을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이런 게 있습니다. 막 달려왔더니 조금 저도 힘들고 숨가쁘네요. 몇 장 안 돼서 그냥 스트레이트로 하려고 했는데 역시 힘드네요. 딱 두 개로 쪼개서 동영상을 만드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긴 하네요.
뭐 여러분들은 좀 쉬었다가 들으시면 되니까. 예, 이제 공공주택의 공급 및 운영 관리 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공공주택의 공급은 이것도 뭐 이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제 단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면은 입주자 자격, 선정 방법, 관리 이런 것들을 정해서 실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주거지원 필요 계층에 지원을 해주는 거죠. 다자녀 가구나 이런데 먼저 우선 공급을 해줘야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다자녀 가구 요건, 우선 공급 비율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서 우선 공급을 하게 된다.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그리고 세 번째는 공공분양주택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를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분양가 심사위원회 설치. 주택 지구 전체 개발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그래서 이것들이 있는데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해가지고 조성하는 주택지구에서는 공공분양 주택에 관해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하죠. 주택법에 어떤 분양가 심의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운영을 한다.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운영을 해야 돼요. 원래 시장군수구청장이 주택법에 따라 가지고 공공주택의 입주자 모집 승인을 할 때는 분양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가지고 승인 여부가 결정이 납니다. 그리고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거나 구성 운영하려면은 주택법에 따라서 준용한다. 주택법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하면 됩니다. 두 번째, 중복 입주 등의 확인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이다 라고 있죠.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의 중복 입주 등의 확인, 그러면은 요거는 임차인에 관한 정보를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를 합니다. 공공주택 사업자가 임차인에 관한 정보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럼 어떤 내용을 통보할까요? 한번 봅시다. 임차인의 어떤 성명, 이름 같은 거, 기본적인 신상이네요.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임대주택의 유형, 거주지 주소, 최초 입주 일자, 뭐 이런 것들을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전산관리 지정기관은 이 정보를 전산관리를 해야 되고 임차인에 관한 정보가 분실, 도난, 변조되면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중복 입주나 계약 여부 확인 방법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계약자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는 재계약을 거절할 수가 있고요. 기간 내 입주 의무나 임대료 납부나 분할금 납부 의무를 위반했을 때도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고요. 공공임대주택을 고의로 파손, 멸실하면 그것도
계약 거절 사유가 됩니다. 네 번째, 공공임대주택의 전대 제한. 이거는 이제 임차를 해줬는데 다시 또 누군가에게 임대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은 자신의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매매나 증여, 권리 변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전대를 할 수가 없다. 다만 그 생업, 근무, 질병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 하는 게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공공분양주택의 예외적 판매 허용 시 주택의 매입이 있다. 이렇게 공공분양주택 예외제 전매죠. 예외제 판매가 아니고요. 공공분양주택의 예외적인 전매 허용 시의 주택의 매입. 그러면 공공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 제한 기간에 주택을 전매할 경우가 있는데요. 예외적인 사항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다시 공공주택 사업자가 매입 신청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아니면 주택을 매입해야 된다 이거죠. 그 매입 비용,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주택의 취득에 관해서 주택법에 준용을 하고요. 그 주택 공급 사업자는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나 주택을 다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급을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끝났고 여섯 번째는 공공주택의 거주실태 조사를 볼게요. 공공주택은 아무래도 공공이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일정한 자격이 주어졌고 그 자격에 따라서 공공주택에 입주를 했는데 실제로 그 사람이 공공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 살고 있는지 뭐 전세를 줬는지 전대를 줬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의 실제 거주 여부하고 임차인이 아닌 사람의 거주가 있나, 임차권 양도, 전대 이런 게 있나, 그리고 임대주택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이제 확인하는 작업이 거주 실태 조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제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은 지방자치단체장 아니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주자 자격을 제한할 수가 있는데 그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거주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위반을 했거나 아니면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선정 시에 전산관리 지정에서 입주 대상자 명단이 있는데 여기서 뭐가 걸려가지고 잘못됐거나 하면은 입주 자격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가지고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정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공급 특례가 있습니다. 가정 어린이집에 관한 공급 특례, 영유아 보호법에 따라 가지고 공공임대주택 일부 세대를 가정 어린이집 설치 운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협조 요청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협의 요청 당시에
공공임대주택에 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거나 총세대수 동별 그 공공임대주택의 현황에 맞게 해야 된다. 그리고 가정 어린이집의 설치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이 있다. 그럼 그것들을 갖추어서 가정 어린이집 운영을 할 수 있게 해줄 수가 있죠. 공급 특례. 다음 9번째 공공임대주택의 관리. 이거는 이제 다 짓고 완공이 되면 주택 관리를 하게 되는 건데, 임차인 대표 회의 및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요런 거에 의해서 이제 준용을 한다. 경비가 있어야 되고요.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경비 이런 것을 부담할 수가 있다. 10번째 공공임대주택의 매각인데요. 여기 아까 얘기했듯이 임대주택이 종류가 너무 많죠. 9가지나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의무기간이 끝나야지 팔 수가 있다는 거지. 의무기간이 지나지 못하면 안 지났다 이러면 팔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예외적으로도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못 파는데 예외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다른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포괄 양수도, 그리고 임대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가지고 공공주택 사업자가 임차인과 합의를 해가지고요, 임차인 등에게 분양 전환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예외 사항이 있다는 거지. 11번째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 전환. 우선 전환 분양. 요것은 이제 임차인이 입주해서 살았잖아요. 공공임대주택에. 그러면은 일단 먼저 이 사람들에게 우선 분양이 돼요. 거주자,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우선 분양이 되고요. 또 거주자, 무주택자인데 임차인인 경우 85제곱미터를 초과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2번째는 특별수선 충당금 적립을 해야 된다. 건축물이 오래되고 그러면 낡아지고요. 낡아지면 고쳐야 될 때가 많이 생겨요. 고장난다고 그러죠.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의 사업자는 주요시설을 교체나 보수를 해야 되니까 특별수선 충당금을 적립을 해야 되는데,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요하죠.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난방의 공동주택,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보체계 구축입니다. 정보체계 구축.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 공동주택의 원활한 공급 관리를 위해 가지고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하거나 운영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 공공주택의 입주자 모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공공주택 사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공동주택에 관련한 어떤 데이터베이스의 호환 및 시스템 구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